그래서 작년에 미국의 학회에 한번 외국어 교육 학회에 참가했습니다. 발표하고 거기서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외국어 교육 전시회가 있었는데 중국어 교육은 이제 아주 붐해요, 미국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지루한 한자 교육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인터넷, 컴퓨터, 뭐 아이폰 뭐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우는 한문식으로 하면 지루하죠. 천자문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이와 같은 신조어가 소위 우리나라 말의 어떤 그 고유의 어떤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변형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떨까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영어도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거 있으면 그 신조어는 친구끼리 아니면 뭐 서로 아는 사람끼리 한정된 환경에서 쓰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영어도요. 영어도 마찬가지. BYOB 같은 거는 네. 사실 미국에서 젊은 층들이 만들어낸 이제 약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말들이 사실 전통적인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점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랬을 때 그래서 생기는 우려점은 없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형상인데 그거 쓰는 어떤 그 환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예.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국에서 아마 안 되는 부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려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성세대에서 또 불만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신조어를 쓰는 젊은 층에게도 한자라고 하는 어떤 그 전통적인 방식의 언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모국어인 한글의 우수성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정작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한글 교육에 관해서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는데요. 네. 어떨까요, 교수님 문제는요? 군민에 대한 한글 교육이라는 것은 아마 그 한글 그 맞춤법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어 교육 중에 맞춤법 교육도 있고 독해 교육도 있고 쓰기 교육도 있고 다 있는데 한글에 관한 분야는 이제 그 한글 맞춤법에 대한 그 얘기가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렇게 바꾸고 변화도 있고 또 이렇게 조금 그런 한글 맞춤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영어의 스펠링하고 같은 아니면 풀어와 같은 경우는 스펠링 교육 어떻게 하느냐, 영어 교육, 그 스펠링 교육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맞춤법 교육은 어느 만큼 국어 교육에 큰 비중을 하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 그건 이제 좀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출판계의 어떤 전문성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교열, 아니면 교정, 교열이요. 아니면 출판업계의 전문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것은 출판하게 되면 그건 이제 낼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예.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영어는 같은 문제 있습니다. 예. 네. 그 국어 교육과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국어 교육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그 한글 교육의 어떤 그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안 보이실까요? 한글 교육과 맞춤법 교육은 외에 다른 측면에서 어떤 한글 교육을 네, 한다면 국어 교육관에서는 좀 한국에서 국어 교육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근데 일단 독서의 양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서양 나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 작은 소설책 몇 개 읽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그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몇 개. 근데 한국은 교과서에 이렇게 한정된 어떤 교육은 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리고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줄거리,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뭐 암기시키면서 근데 소설을 읽어보지 못했죠. 예. 아니면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독서의 양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제목과 저자만 알죠. 그렇죠. 네. 그런 줄거리하고요. 현장의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리고 쓰기 교육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꼼꼼하게 선생님은 뭐 고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쓰기 교육도 작문 교육 이제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럼 미국 학생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독서량이 좀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공부하는 학생.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교육은 아주 이게 이제 범위가 넓어서 아주 우수한 학교가 있으면서 아주 공부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네. 그래도 일단 그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읽는 양이 더 많죠. 예. 그걸 실제로 공부하는지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죠. 네. 그럼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못 그럴까요? 미국도 똑같이 시험을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학생처럼 사실 제목하고 저자만 딱 외울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왜 미국 학생들은 입학 절차가 아마 뭐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그냥 SAT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예. 이제 영어하고 수학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영어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예. 뭐 그 특정한 지식에 요구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데, 한국은 이제 특정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공부하게 되죠. 그렇군요. 다른 거는 이제 좀 주변에. 뭐 비교라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실제 미국에서 교육을 쭉 받아오셨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네. 좀 미국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을 비교해 볼 때 이런 점을 좀 한국에서 도입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점은 미국을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교수님? 일단 이렇게 좀 수입하지 예. 말아야 되는 부분은 그게 그 강력한 교사 노조. 그러니까 그 미국에 이제 그 교사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교육 개혁이라든가 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론 노동의 어떤 조합이라든가 뭐 노동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너무 그 교사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개혁을 방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뉴욕 같은 경우는 잘못한 교사는 해직시키기는 10년이나 걸려요.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소문에 따라서 왜냐하면 노동조합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교사는 이렇게 되죠. 서로 예. 바꿔주기 아니면 서로 어떤 그 이익 단체가 돼서 교육 개혁이나 시대에 따라가는 그런 거는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조금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조금 더 개성을 위한 어떤 교육 방식, 그 어떤 민주적인 사상이라든가, 그거는 물론 한국은 민주화하면서 그런 걸 많이 도입한 것도 사실이고, 예. 근데 이제